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 예, 저도 좋아합니다. 최고위원님. 시그널 픽. 예. 최고위원 되시고 처음 모신 것 같아요. 나오지 않았어요? 한번 나오셨나? 어쨌든 예, 자주 나와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예. 대표회담 뭐 확인할 것 같습니다. 다시 실무회담을 재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추석 전후로 좀 시점이 좁혀진 상황인가요? 아직 구체적인 뭐 어느 때다. 예. 이 정도까지도 아직 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추석 연휴 전에 뭔가 하면 이게 추석 밥상에 그 이슈가 좀 오를 것 같아가지고 그 시점을 좀 기대를 했는데 좀 봐야겠군요. 이게 추석 밥상에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국민들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명절 앞두고 예. 민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추석 전에 만나서 이런 민생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실무 협상은 양측 대표 비서실장들이 하고 계신데 뭐 아마 장동영 최고위원도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들으실 것 같아요. 이해식 비서실장이 어제 양측 의제의 간극이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좀 고충을 토로했는데 제일 좀 협상이 안 되는 의제랄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지 뭐 대략적인 방향 정도만 알고 있는데 예.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지원금 25만 원이 가장 큰 의제가 아닐까요? 그걸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의제로 논의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당 입장을 설명 어차피 하셔야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의제로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답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 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그게 뭐 쉽게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어느 주제가 이렇게 안건이 예. 의제가 논의되고 있는지까지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또 그런 협상 과정들을 다 뭐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또 협상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서.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 회담에 대해서 이제 전제 조건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뭐 생중계를 뭐 고집하진 않겠다. 약간의 좀 양보를 했다라고 좀 해석이 됐었거든요. 처음부터도 민주당이 동의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도 국민들께서 각 당이 민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네.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중계하는 게 뭐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중계가 안 되면 대표회담을 못 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은 이번에 의제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한동훈 대표에게 발의를 압박했던 시점이 26일 어제였는데 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여권 분열에 포석을 두는 거다. 급하면은 민주당이 발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의 정확한 입장은 뭔가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네. 국민의힘은 뭐 민주당처럼 뭐 대표 한마디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대표가 아침에 말하면 뭐 점심 때 당론이 되고 퇴근 전에 법안이 뭐 이렇게 뚝딱 나오고 뭐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논의를 거쳐가는 과정인데 뭐 자꾸 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반바지다. 아니면 뭐 10명도 못 모으냐. 네. 결국은 그것은 첫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그런 압박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좀 분열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 나는 대표회담 안 하고 결국 영수회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 대표가 어제 그렇게 뭐 발언한 취지는 아니 국민의힘이 발의하지 않으면 법안 발의가 안 돼. 여지껏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그보다 더 심한 법안도 계속 발의해서 일방적으로 뭐 며칠 만에 다 통과시켰던 민주당인데 네. 이러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제3자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진정성이 있으면 민주당이 발의해 놓고 자 이제 국민의힘 논의하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국민의힘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것이고 제3자 특검에 저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민주당이 발의해서 사실 민주당이 이걸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예. 제3자 특검 한다고 하지 않았냐. 네. 일방적으로 처리해놓고 그리고 제2의혹 들어오면 국민의힘 제3자 특검 한다고 했는데 이거 재개 의혹 들어온 거 부결시키면 안 된다. 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네, 그게 더 압박이겠네요. 그게 더 압박이겠죠. 진정성이 있다면.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 와가지고 계속 10명도 못 모으냐, 뭐 15명 못 모으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분열되기를 바라는 것인과 동시에 결국은 그에 대해서 지금 발의 못했으니까 네. 우리는 대표회담보다는 뭐 결국은 영수회담 해야겠다. 결국은 그 포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대표도 아니 전 그렇게 급하면 민주당이 발의 못하는 것도 아닌데 진정성만 있다면 발의하시면 되지 않냐. 예. 그런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이번 뭐 어제쯤 퇴원할 걸로 알려졌는데 아직 퇴원 소식이 뭐 들려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병상에서 여러 가지 지시들을 했는데 첫 번째로 나온 지시가 정부 차원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좀 조사하라 이런 지시였어요. 어제 대통령실이 이건 야당의 괴담 선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이걸 왜 문제를 삼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아까 뭐 두 분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친일 공세를 펴고 있다고 보십니까? 빌미만 있으면 친일 공세를 해왔던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은 왜 이런 뭔가를 만들고 계속 공격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독도 지우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들으면 그것은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예. 다시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설명을 듣고 나서도 우리는 믿지 않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후쿠시마, 또 다른 괴담을 후쿠시마죠. 만드는 것이다. 근데 그 아까 뭐 조홍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빌미를 좀 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무적으로 판단을 좀 하지 못한 부분, 그냥 이게 노후화가 되었고 이제 혼잡도도 있다 보니 철거를 하지만 대체할 예정이라고는 처음부터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은 빌미도 안 줬을 텐데 자꾸 좀 빌미를 주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왜 철거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예. 그에 대해서 정부가 미리 아니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선제적으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지금 당에서도 꽤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당에서 이제 2026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뽑을 의대 증원안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하자 이런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게 거부가 됐다 이런 말이 전해졌거든요. 좀 어떤 상황인 겁니까? 전달은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우리는 굽히지 않겠다 이런 말이 돌아온 건가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고위 당정에서 예. 의제로 논의돼서 제안하고 대통령실은 안 된다. 예. 그런 논의라기보다는 네. 고위 당정에서 당대표와 관계자들이 정부와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만나서 그런 안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본 것 같고요. 어제 언론을 통해서 좀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뭐 고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2026년도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적극 검토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검토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 비대위원장도 만났고 그 자리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중재안을 만들어서 좀 갈등을 풀어보자라는 첫 단추부터 좀 이게 어긋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죠. 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렇게 양쪽에서 전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고 있고 예. 이게 더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에서는 그에 대해서 당 차원의 뭐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런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어떤 뭐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한동훈 대표도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 네. 또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뭐 대안도 제시해 보고 하는데 뭐 그런 의견을 대안을 제시했을 때 뭐 정부에서 바로 수용하거나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고 네.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뭐 뚜렷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어떤 안을 제안하는 것은 뭐 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네. 그에 대해서 우선 어떤 제안이 있을 때 정부에서 또 대통령에서 검토하고 그것은 뭐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는 것도 저는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지 당에서 어떤 걸 내면 뭐 바로 받아야 되고 그렇게 쉬운 대안이 있었으면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고 뭐 당은 또 당에서의 역할을 찾아가고 또 정부와 계속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2026년도 이제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보류하는 것 정도면 약간의 이제 그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이제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 될 거다. 이게 당의 생각이신 것 같고,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고위 당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식 안건이었다기보다는 이제 비공개로 대화하시는 와중에 좀 얘기가 오갔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럼 공식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좀 제안을 하시거나 이런 자리가 앞으로 있을까요? 꼭 이 안이 아니더라도 예. 의대의 정원 문제, 의료 분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당에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과 당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과정들은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안 됐으니까 뭐 다시 할 거냐 아니면 이 안이 아니면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런 말씀들을 다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계속 여쭤보냐면 오늘 너무 조간에 당은 제안했고 대통령실이 바로 거부했다 이러니까 그럼 갈등을 중재하려고 하다가 또 잘 안 돼서 이제 끝나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실까 봐 좀 여쭤보는 건데 30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회동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좀 다시 논의가 좀 된다거나 이슈가 좀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죠?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고 처음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까지 거기에 올라올지 예. 아니면 이런 정책 현안이나 뭐 지금의 이런 무거운 주제까지 뭐 거기에서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예. 또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 의료대란 대책 마련을 좀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급하게 특위도 꾸린 걸로 전해지고 오늘은 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둔 상태인데 보건의료노조를 민주당이 만난다고 합니다. 이게 대표회담에서도 두 대표가 지금 각각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대표회담 의제로도 좀 떠오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뭐 이 의료 대란 문제를 대표회담의 의제로 할지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간호법 문제도 있고 꼭 의사들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같이 얽혀 있고 그런 것까지 겹쳐진다면 사실 이런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네. 당장 뭐 간호법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나 지금 이렇게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있으면 뭐 그건 국민들께서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오히려 다양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다른 정쟁 말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각자 특위 만들어서 뭐 각자 안을 내는 것보다는 네. 그런 논의를 각 당의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자주 만나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대란 끝내달라면서 단식 투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로 이제 정공희 대표도 만난 상황이니까 혹시 뭐 임현택 회장 단식하고 있는 현장을 찾으신다거나 좀 대화하실 만한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상황을 보시면서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제 좀 여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만한 그 법원의 어떤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 MBC 제주주의 이제 박문진 이사장이 방통위 상대로 낸 이사진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상대로라면은 박문진 이사진 구성이 바뀌고 MBC 어떤 경영진 교체까지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단 정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뭐 민주당은 일단 이게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런데 집행정지가 예. 언제 인용이 되고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뭐 저희로서는 환영할 만한 결정은 아니지만 예. 그렇다고 대단히 당혹스러운 결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법조인 출신인 제 입장에서는 예. 취소 소송 같은 행정 소송이 제기되고 집행정지 신청이 같이 신청이 됐을 때 그 판단 기준은 그것입니다. 본안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두고 가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때 결국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승소 가능성이 있고 승소 가능성이 높고 뭐 승소 가능한 만한 뭐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도의 그런 게 있고 그게 아니라 예.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고 그러니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고 이걸 그냥 두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신분으로만 놓고 보면 다시 나중에 취소해가지고 다시 뭐 이사로 복귀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없는 사이에 다른 이사들이 와서 결정한 것을 되돌릴 수 없고 그거에 따라서 이미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법원으로서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분들을 그냥 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재판이 이게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동안 다른 이사가 와가지고 뭐 어떤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진행된 것은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을 다시 신분을 복귀시켜 주는 거야 뭐 언제든지 가능하고 뭐 그러면 뭐 보수도 뭐 다시 지급하고 뭐 이거야 가능하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또 패소할 것이 뭐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원에서는 이것이 승소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뭐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그렇게 매우 당혹스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본안 소송이니까 그 소송의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까지 염두에 두고 뭐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절차상으로 뭔가 중지를 시켜 놓는다 이런 개념인 거군요. 승소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법리적으로는 패소할 것이 명백하진 않다. 네. 그래도 한번 그냥 뭐 패소, 승소 뭐 그걸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 본안에서 한번 따져볼 만한 정도의 다툼의 여지는 있다. 뭐 그 정도 판단인 것이지. 예. 그래도 승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 뭐 그런 판단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는 왜 이게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 줄 거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던데 법조인이시니까요. 뭐 그렇게까지 좀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인가요, 이게? 저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 말씀드렸지만 본안도 결정이 나기 전에 집행정지를 가지고 그것이 헌재에 있어서의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법이 있느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 것인데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한 것은 이유는 명백합니다. 본안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의 명백해 보이지만 탄핵 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 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방통위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방통위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지든 지금 이미 민주당은 목적을 다 달성했고 그거에 대해서 기각된다 해서 민주당은 또 미안한 마음으로 일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여지껏 탄핵소추하고 각하되고 기각되고 기각됐지만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뭐 일이라도 언급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로 인해서 좀 행정에 공백이 와서 죄송하다고 뭐 사과를 했습니까? 예. 전혀 그럴 마음도 없고 네. 민주당은 뭔가 이렇게 탄핵소추 해볼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탄핵한 게 아니라 만들어서 정지시키자 직무를 네. 뭐 거기까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목적 달성은 다 했고 이 결정이 더군다나 본안 판결도 아닌 이 결정이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뭐 전혀 저는 관련성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